안녕하세요,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뉴스 석다이먼드 최인혜입니다. 와, 역시 경상도 열정 넘칩니다. 저를 감사해요. 제일 좋아요, 그런 말. 저를 왜 이제 초대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 경주를 오는데 그냥 뭐 친정 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구미 출신이고, 네, 초중고를 구미에서 나왔으며 시집을 서울로 갔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 2명밖에 없는데 서울에서 사업한다고 이 경상도가 너무 그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는 이 그 경주 세미나가 너무너무 반갑고, 또 우리 TA 그룹이 진짜 멋진 그룹 아닙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TA 그룹 이렇게 세미나 올라오고 하면 도강도 하고 많이 참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선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 소개부터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2가지 얼굴을 가진 여자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엄마고요. 그리고 한국아메이 수석 다이아몬드입니다. 두 분위기 다르죠? 네, 저는 이런 컨셉으로 꼭 사진을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리더님들, 이제 제가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드릴 텐데요.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굉장히 평범했던 사람이 진짜 뭐 성공했다고 말하기엔 제 입으로 얘기하기엔 조금 송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진짜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아메이 안에서 벌어졌고, 그 일들을 오늘 같이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리더님들이 꿈으로 한번 담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후원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한 명 약간 감이 왔는데, 이런 사람이에요.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지 아시겠죠? 나와보신 분들은. 운전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모시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눈치가 없어요. 홈미팅 하면은 누가 저거 어때? 사지 마. 아메이 거 사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철이 없어요. 그리고 뚱뚱하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 사람들이 내 코 베어갈까 봐 늘 의심을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인간관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좋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애를 어린이집에 안 보내요. 애 누가 봐야 돼요? 내가 봐야 돼요. 아이 돌봐줄 양가 부모님이 멀어요. 그럼 랠리 때 어떻게 해야 돼? 세미나 때. 저기 저 돗자리 피고 리더님도 계시더만요. 우리도 옛날에 많이 했던 건데. 아이가 인생 최대 목표래요. 그리고 아메이 듣자마자 강한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아는 사람 2명밖에 없어요. 접니다. 제가 9%인가 12%때 이런 세미나 랠리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스피치를 했었어요. 저는 이때 아메이에 대해서 잘은 몰랐고요.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오면 의심은 많이 되는데, 뭔가 안 하면은 되게 아쉬울 것 같고 내 인생이 뭔가 후회될 것 같고, 이래서 그냥 이 자리만 계속 지켰던 그런 시간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이때는요, 꿈일 줄도 몰랐어요. 지금 오늘은 예쁘죠? 오늘 TA 온다고 옷 샀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밑에 땡땡이 바지를 입고요. 제 딴에는 되게 많이 꾸민 거예요. 그리고 뭐 시계 이런 건 예물 시계를 차고 여기도 어울리지 않는 진주 귀걸이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꾸미고 랠리장에 올라간 겁니다. 이때 저는 68kg였고요. 네, 오동통하니 귀여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제가 한 53 정도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아메이 통해서 많이 사람 된 것 같습니다. 이때가 제가 29, 28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39입니다. 오, 부럽죠? 근데 제가 이때가 더 나아 보여요? 이때가 더 어려 보여요?
지금 훨씬 어려 보이시죠? 그래서 진짜 아메이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메이 수석 다이아몬드를 떠나서 내 얼굴이 10년 전보다 더 나은 거면 이거 진짜 성공한 인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28 살에 아메이를 만났고요. 제가 아메이 시작하고 나서 2년 뒤에 파운더스 플래티늄과 가족 여행 성취를 하고, 그리고 또 2년 뒤에 사파이어 파운더 사파이어랑 에메랄드 동시 성취하고요. 또 2년 뒤에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해서 저는 34 살에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 뒤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와 수석 다이아몬드를 이제 동시 성취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아메이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너무 부족했고 아이 낳은 지 6 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진짜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돼도 나는 안 되나 보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리더님들 후원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저도 1년 반 동안 혼자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잘 데리고 오는데 왜 나는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 주지?' 그리고 제가 사업 설명을 하면 언니들한테 미래 준비 뭐 은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요. "니나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누가 저한테 이런 거를 이제 들어 주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힘들었던 시간들, 저의 흑역사를 같이 나누면 리더님들께 큰 도움이 되지 않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아 저런 애도 되는구나.' 이렇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은 TA 그룹에만 특별히 아주 낱낱이 흑역사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아메이를 알아들었어요?"라고 물어보시면요. 저는 완전 근본으로 들어가서 제가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다 다르대요, 기본 베이스적인 감정이. 어떤 사람들은 우울한 게 베이스가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행복감, 작은 것에 굉장히 행복해하고 긍정적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불안감이 정말 컸던 사람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옛날에 레모나 들고 다녔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암 걸리기 싫어 가지고요. 친구 어머니가 약 사셨어요. 그래서 늘 그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레모나가 큰 통이 있거든요. 그걸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계속 먹었어요, 계속. 나중에 그 레모나가 합성 색소 보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 20살 때 루테인을 먹었어요. 그 정도면 얼마나 내 몸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내가 혹시나 어디 가서 사고 나면 어떡하지? 내가 어디 가서 아파서 병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너무너무 불안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 불안감의 또 그 근본으로 돌아가면 인제 부모님께서, 저희는 부모님이 너무 없이 시작하셨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히 사셔서 평생 쓰리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행 가 봐야 이렇게 요 경주 오고 요 고래불 해수욕장 가고 이게 다였어요 사실은. 해외여행도 안 가 보고 인제 그런 환경에서 이제 지냈는데 늘 돈 때문에 그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고 나서 대학교 1 학년 때 제가 영어 교육을 전공을 했었는데요. 엄마가 인제 제가 영어 교육을 공부를 하면 유학을 가야 돼요. 이제 저희 때는 애들이 다 유학을 갔다 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캐나다에 유학을 보내고 싶으셔 가지고 엄마가 열심히 돈을 모으셔 가지고 어디에다가 투자를 아줌마들이랑 같이 했는데 그게 엄청난 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거기에 연루가 되셔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빚을 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구미 시내에 살다가 저기 칠곡의 외관에, 칠곡 쪽에 그 진짜 2천만 원짜리 그 전세로 쫓겨나게 돼요. 차도 팔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엄마가 이제 제 대학 등록금을 해 주실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이내야 쪼끔만 학교를 쉬면 안 되겠니? 엄마가 도저히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엄마, 제가 이제 사람이 촉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그만두면 내가 학교를 다시는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제가 벌어서 갈 테니까 엄마는 뒷수습을 하세요." 그리고 제 동생도 연년생이에요. 그래서 동생도 있어 가지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대학교 2 학년 때부터는요 장학금도 받아야 됐고,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하게 학원 강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학원 강사도 하면서 과외도 하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 공부를 제대로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제 교생 실습을 딱 나갔는데 '아 나는 안 되겠다.'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다 이렇게 보내 주잖아요. 서울에 이렇게 고시원에도 해줄 수 있고 하는데 '나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그 교생 딱 끝나자마자 바로 휴학을 하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청담동에 웨딩 플래너를 하겠다고 과감하게 나섰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돈 벌러 영업디로 간다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사실은 이 웨딩 플래너가 서비스직이긴 하지만 영업을 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웨딩 플래너 시작했을 때 전화번호부 가지고요. 전화를 100 통을 해야지만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하세요?" 이러면 "이혼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끊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때가 22 살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힘들게 이렇게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웨딩 플래너가 수입이 되게 좋았었어요. 웨딩 플래너가 좀 너무 잘 돼 가지고요. 잘 벌 때는 연봉 1 억까지도 벌더라고요. 제가 25 살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성수기 때는 정말 잘 버는데 비수기 때 다 깎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안감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언젠가는 또 이런 게 오겠다.' 싶어서 '내가 자영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하루 쉬는 날 이렇게 슈가 크래프트라고 해서 그 케이크 만드는 가게를 가는데요. 그 언니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핸드소을 줬는데 그거를 씻고 나면은 제가 원래 엄청 건성이었거든요. 근데 손이 부들부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 거지?' 하면서 이렇게 탁 뒤를 돌아봤더니 아메이 적혀 있는 거예요. '어머 이거 아메이 거야.' 이러면서 제가 내려놨어요. 그리고 언니가 끝나고 나면 꼭 그렇게 레몬차를 이렇게 줬어요. 따뜻하게 타 가지고 줬는데 달지도 않고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다. 언니 이거 어디 거예요?" 물어봤더니 아메이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너 하나 사다 줄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 아니요. 저는 아메이 거는 안 써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아메이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아예 몰랐고요. 제가 아는 거는 예전에 저희 집에 아메이 정수기 썼던 거? 아빠가 친구한테 전달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정수기를 썼는데 엄마가 "이거 이 사업하면은 이혼하겠다." 그래 가지고 엄마가 정수기를 못 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메이가 잘 모르는 거였지만 부정적인 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되게 저한테는 되게 두려웠던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제 언니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막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어떤 이렇게 40대 부부가 이렇게 정말 외모가 수려하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셔 가지고요. 저한테 아가씨 여기 앉아서 커피 한 잔 같이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랬죠. 근데 인상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제가 정말 사람을 많이 만나 봤는데 진짜 그렇게 인상 좋으신 분들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막 이야기하면서 뭐 "연봉이 3 억이 넘는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랬는데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점점 더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가씨 혹시 아메이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얘기만 안 했어도 전 사람한테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그렇지. 평일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커피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고서는'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선입견이 많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한데 저는 관심 없고 정리를 하고 바로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케이크 가게 주인 언니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언니였는데요. 그 언니의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대박이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인연은 다시 만나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낳고 저희 아이가 제가 인제 '아 그럼 자영업도 아니네. 그럼 난 결혼을 해야겠다.' 이래서 저는 정말 좋은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내가 결혼을 하고 인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너무 심한 아토피로 태어난 거예요. 얼굴에 진짜 진물이 막 나고 내가 손을 붙잡고 자지 않으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나를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근데 동네 언니가 "저기 가면
이유식 하는 거 가르쳐 준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료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됐다. 가야지라고 했던 게 퀸미팅이었어요. 이유식을 저 때문에 무료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다음 주에 제가 25살에 봤던 그분을 그 자리에서 또 만났어요. 인연이죠. 그래서 저의 아메이는 그때 사업 설명을 남편과 같이 우연히 듣게 되면서 이건 손해 볼 게 아니네. 한번 알아봐야겠다라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은 여기 한번 오셨죠? 네, 이병환, 이은재 스폰서님이시고요. 저희 부부한테 너무 귀인이시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농사 지시고 이러면 제일 먼저 첫 열매를 보내드리는 네, 정말 감사한 분이고요. 저는 저희 아이가 요만할 때 시작했습니다. 이날은요. 제가 그날 눈이 진짜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경상도는 눈이 많이 안 오잖아요. 세상에 서울 가니까 눈이 엄청 오더라고요.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제가 운전면허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2번을 타고 미팅장을 갔어야 되는데요. 이날 눈이 되게 많이 오는데도 아이를 앞에 안고 뒤에 가방을 얹고 그리고 제가 이때는 미팅을 이렇게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여기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아기를 안고 이렇게 여기 문 앞에서 이렇게 귀를 대고 2시간 동안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2시간을 또 이제 아기를 안고 이제 막 애프터 끝나고 이제 막 그러고 집에 오면은 완전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를 그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의심은 저는 했었거든요. 미팅에 1월 달에 나와서 5월 달까지 계속 이렇게 보면서 뭔가 있겠지, 뭔가 있겠지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미팅장은 나갔었어요. 뭔가 희망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저희 아이가 요런 아이가 아메이랑 같이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아메이 안에서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도 타보고 정말 많이 컸죠. 그리고 저는 아메이가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 4가지 약속을 해주더라고요. 아메이를 성공하시면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을 여러분들께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너무너무 믿고 싶었고 성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저의 수입으로만 저희 남편이 공공기관 다니는 그 차장이 18년 차 차장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가 5학년이 되니까 이제 해외 연수 제가 너무 가슴에 한이 있었던 그 해외 연수를 보내주고 싶어서 남편한테 일을 그만두라고. 일 그만둬. 근데 20년 채우면은 그 더 나오잖아요. 그 퇴직금이 더 나오잖아요. 필요 없어. 그냥 가.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보다 수입이 3배가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아싸 하면서 이제 갔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요. 이렇게 호주에서 저는 4월 달에 들어가고 9월 달에 들어가고 또 12월에 들어가고 또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번 또 4월에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호주의 전 지역을 한번 구경해 보자 해서 이렇게 여행도 다니면서 이번에 시드니에 저희가 아이를 불렀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왔는데 키가 진짜 많이 컸죠. 호주에 들어갈 때 149cm였거든요. 4월 달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160cm입니다. 그동안에 아이를 이렇게 아기 때부터 먹였던 이 뉴트리의 효과가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안 아파요. 그렇게 외국 생활을 하고 그러면 힘들 법도 한데요. 정말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뉴트리라이트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리더님들이요. 아마 이렇게 그냥 오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사업 설명을 할 때 이거를 꼭 보여드립니다. 혹시 이 중에서 원하시는 거 있으시냐고. 추가적인 수입, 경제적인 독립, 자신만의 사업을 갖는 것, 보다 많은 여유 시간, 개인적인 성장,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은퇴, 자녀에게 상속. 이 중에서 원하시는 게 있으시냐고. 처음에는 1-2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나중에는 원하는 게 점점 늘어나시더라고요. 아메이는요. 이 원싱이라는 책을 보면요. 여기 밑에 보면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한 가지만 잘해도요. 이 모든 거를
다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메이 사업입니다. 아메이 사업을 내가 지금은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내가 호기심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이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잘 알아보세요. 이 한 번 세미나 나오는 거 가지고는 사실은 되게 알아보기 되게 어려운 역사가 있는 엄청난 역사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아메이를요. 돈 때문에 시작했는데요. 아메이에 이렇게 엄청난 가치들 수많은 가치들이 있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리더님들께 같이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저희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수입을 벌어다 주고 지출을 하고 남으면 저축을 해 가지고요. 목돈을 만들어서 10년 안에 자산을 불려 가지고 전 강남 진출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거 안 하고 지출을 바꿨더니 저한테 10년 만에 자산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자산이 부동산이 아니라 온라인 안에서의 엄청난 자산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제 친구들요. 저처럼 똑같은 시작을 했던 친구들이요. 10년 만에 강남 진출 하나 봤더니 아직도 그러고 살더라고요. 근데 저는 10년 동안 그 친구들 아이 키울 때 저는 아메이를 선택해서 했습니다. 아메이 되게 단순해요. 내가 매일매일 쓰는 이 지출, 나의 고정 지출을요. 마트만 바꿨어도 나한테 자산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메이가 되는 날도 있었고 잘 안 되는 날도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도 있었고요. 진짜 미팅장 가기 싫은 날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거 하나 믿고 왔던 것 같아요. 나는 지출을 줄여도 절대 지출을 줄일 수 없는 게 생필품인데 이 생필품을 쓰는 마트만 바꾸면 나한테 진짜 자산 줄 거야? 진짜 자산 줄 거냐고 물어봤는데 진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 믿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너무 와닿았던 게 뭐냐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나이가 어렸잖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1년 반 동안 혼자 다니면서 생각했던 게 나 그냥 아메이 그만두고 사람 좀 사귀어가지고 다시 시작할까? 나 그냥 40대면 시작할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수입이 있을 때, 명함 좋을 때, 그때 파이프라인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나중에 내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늘 그렇게 불안해서 저는 불안했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을 정말 많이 먹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수입이 없어질까 남편이 정년퇴임하고 나서 우리 딸도 나처럼 대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학교를 다닐까 봐 그래 나도 아메이 10년 하고 20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나오면 나 진짜 이거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 6월 달에 결단을 하게 돼요. 나 그럼 아메이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하는데 이 사람 마음이 혹시 여기 계신 리더님들 여기 앞에 계신 리더님들 아마 저랑 다르실 것 같은데 저는 기분이 매일매일 달라요. 여기 오면 될 것 같고 집에 가는 순간부터 안 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확 잡을 수 있을까? 전 제품 브랜드 체인지였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들고 온 쌈짓돈과 우리 신랑이 꿈쳐둔 비상금을 다 해서 아메이에서 아예 전 제품 브랜드 체인지를 확 해보자. 그러면 내가 그래 안 되면 3개월 안에 반품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마음이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걸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리더님들 어차피 아메이 사업하면서 정수기 얘기 들으면 바꾸고 싶죠? 청정기 얘기 들으면 당연히 바꿔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씩 바꾸면요. 그래봐야 보너스 6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근데 저처럼 한 번에 바꾸잖아요. 보너스 얼마 들어오는 줄 아세요? 제가 한 번에 18% 갔거든요. 143만 원 나오더라고요. 세금 떼고.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SP 갈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18%를 도전하면서 전 제품을 다 사서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카탈로그도요 제 교과서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 결단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3개월 만에 SP를 가게 되는데요. 3개월 만에 SP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전 갔어요. 어떻게 갔을까요? 열심히 전달을 했는데 저는 이때 당시에 아메이에 대해서 이해를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소비자가 소비자를 낳고 소비자가 소비자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가르쳐 드리고 소비자들이 제품 브랜드 체인지 해 드리고 이런 방법을 모르고요. 갔다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아메이 나 믿어 못 믿어.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믿어 못 믿어. 구미에 전화해 가지고 믿어 못 믿어. 얘기하면서 막 갔다가 하니까 SP는 됐어요. 그다음 달에는 네트워크가 없잖아요. 또 그다음 달에는 네트워크가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SP 가고 11달을 눈물로 눈물로 살았어요. 눈물로.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상하다. 아메이 복제 사업이라 그랬는데 나처럼 18% 하는 애가 왜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메이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파트너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소비자들과 홈미팅을 왜 해야 되며 왜 내가 카탈로그에 대해서 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지를 이제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그때 11달 동안 굉장히 많이 울면서 저는 일주일에 미팅 4번 나왔어요. 운전도 못 했는데 여기는 미팅장이 다들 가까우신가요? 저희는 서울에서 미팅장에 김포 미팅장이었거든요. 가려면요 지하철 타고 2시간 가야 돼요. 오는데 2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SP 가고 그다음 달부터 못 가니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밥 사 먹는 돈이 너무 아까워 가지고 막 그 형제 그룹 사장님들이 "이내 씨 일로 와. 밥 먹어." 이러는데 제가 저 약속 있어요." 약속도 없고 그냥 2,000원짜리 김밥 사 들고 질질 울면서 가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진짜 사연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애프터 하면은 막 초보자들 막 나오잖아요. 막 "이제 뭐 새로 나왔고요." 이러는데 거기다 대고 "저 큐 안 가면 죽어버릴 거예요." 막 이러면서 울고 스폰서님이 불렀잖아 나중에. "제발 안 울면 안 될까? 제발 좀 울지 마. 야 너 때문에 소비자들 다 떠난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분들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분들 지금도 또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때 저 최인희 때문에 무서워 갖고 못 나왔잖아요. 다 그 얘기하죠. 지는 저렇게 되고 막 이러면서. 그때 저희 스폰서님께서 제가 그런 되게 어두운 시간을 겪고 있을 때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이내야 사람은 주머니를 가지고 태어나. 하나의 주머니는 기쁨과 행복함과 뭐 여러 가지 즐거움이 다 있는 주머니고 어떤 사람은 힘듦, 불행함 이런 게 다 있는 그 주머니가 2개가 있어. 근데 사람이 행복하고 기쁜 것만 다 뽑아 먹으면 나중에 인생에 저 엄청난 힘든 주머니밖에 안 남는다? 근데 이내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4번씩 미팅 지켜가면서 그때 파트너도 없었는데 아이를 세미나 랠리장에 오려면 아이를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그 맡기는 것도 하나하나 맡기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넌 나중에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함만 남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리더님들 이거 진짜 적중했습니다. 제가 이제 막 SP에서 떨어져서 9% 12% 9% 12%막 이럴 때요.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왜 사람들이 내 얘기를 안 듣지?' 생각해서 제가 '그러면 내가 뭐에 관심이 있을까?' 아마 리더님들도 관심 분야가 각자 있으실 거예요. 뭐 뉴트릴라이트, 화장품 뭐 여러 가지 있으실 텐데 저는 뉴트릴라이트 안에서도요.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건강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됐어요. 퀸 미팅도 제가 처음에 이유식 미팅으로 시작했잖아요. 이유식에서 유아식으로 가면서 제가 인제 퀸 미팅을 늘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건강 강의도요. 어린이 건강 강의라고 해 가지고 이제 저 딴에 이제 3주차 강의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을 했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한국아메에서 어린이 건강하면 최인혜라고 하게 할 거야. 하면서 제가 2014년도에 이렇게 어린이 건강 유아식의 달인이라는 이런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5년 뒤에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어린이 건강 강의를 전국 각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리더님들. 여기 옆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요. 저의 첫 홈미팅이에요. 이제 막 사업 초기에 계신 분들은요. 홈미팅 이렇게 아메이 홈미팅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검색해 보면 너무 럭셔리하고 멋있잖아요. 그리고 그릇 그런 거 좋은 것만 써야 되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저의 홈미팅은 저거였어요. 진짜 식탁도 없어 가지고요. 상 깔아 놓고 저렇게 퀸미팅을 한 게 저게 저의 첫 미팅이고요. 이 밑에 두 번째 사진은 뭐냐면요. 제가 유아식 미팅을 이렇게 만들면서 프로그램을 짰어요. 뭐 면역, 그다음에 키 성장, 뇌 성장 이렇게 해 가지고 레시피를 8가지 정도 만들었어요. 그 8개만 계속 돌렸거든요. 왜냐면 요리를 못 하니까. 못 하니까 계속 했던 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날은 제가 정말 4명인가 초대를 했어요. 그럼 하나는 와 줘야죠.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날. 아무도 안 와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마음이. 근데 홈미팅을 접을까 하다가 도끼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니들이 안 왔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왔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혼자서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홈미팅을 진행했어요. "오늘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혼자 오늘은 면역 건강하는 날이에요. 오늘 제가 맛있게 해 드릴게요." 혼자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홈미팅을 진행해서 이거 우는 타임인데 누가 자꾸 웃어요. 다른 데 가면 운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홈미팅을 하면서 이빨을 꽉 깨물었어요. "내가 반드시 보여준다. 니네 지금 나 무시했지? 내가 다이아몬드 되는 거 내가 반드시 보여준다. 내가 네 새끼 키우는 것보다 내 새끼 더 잘 키우는 거 내가 보여줄 거야." 이러면서 도끼가 처음에는 막 뭣도 모르고 아메이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도끼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깎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린이 건강 전문가 해서 제가 5년 뒤에 요리 명장까지 돼요. 이때 제가 요리 명장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제가 어린이 건강이었어요. 그럼 제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 요리 명장 하는데 요리 미팅 보러 오신 리더님들이 많이 실망하고 가셨다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래도 다이아몬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11개월 동안 못 하고 그다음에 발리 가족 여행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한테 발리 가족 여행은 꼭 보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업이다 보니까 준비를 하다 보니깐요. 되더라고요. 내가 9월 달에 큐를 들어갈 거니까 내가 8월 달에 무슨 짓을 해야겠다. 7월 달에 무슨 짓을 해야겠다. 6월 달에 무슨 짓을 해야 되겠다. 3개월을 정말 계획을 착실하게 세우고요. 저는 원래 성격이요. ENFP인데 원래 학교 다닐 때도 벼락치기를 잘 못했던 친구예요. 체력이 안 좋아가지고 벼락치기 하면 다음날 시험 망해요. 그래서 늘 시험 기간 전에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메이에서 그게 또 되더라고요. 3개월 전부터 내가 소비자를 몇 명을 만들고 홈미팅을 몇 개를 돌리면 되고 이게 계획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홈미팅을 10개를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든 안 되든 망치든 어쨌든지 간에 10개 숫자에 한번 집착해 보자 해 가지고 10개, 10개 이러면서 다닌 거예요. 스피치에서도 늘 이야기했어요. 지금 당장은 홈미팅이 한 개도 구상이 안 돼 있지만 저 이번 달 목표는 홈미팅 10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에 이렇게 가족여행을 성취를 하게 됩니다. 요때가 저희 아이가 4살, 3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요, 저희가 생각지도 않았던 건데 저희 남편이 아메이 처음 시작하면 왜 MBS 하시잖아요, 리더님들. 거기서 꿈보드 하시죠, 드림보드. 거기에서 저희 남편이 사진 찍는 게 취미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 사진 전시회 하고 싶다라고 해서 붙일 꿈이 없어 그거 붙였어요. 아메이에서 저희 1등 해가지고 아메이 미술관에 이게 1등 작품으로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엄청 큰 액자를요 저희 집에다 주셔가지고 이거 액자 때문에 작은 집에 이사를 못 가요. 근데 그런 이벤트도 있더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리더님들. 여기 엄마랑 애기 사이가 이렇게 하트죠? 요 속에 다이아몬드 보이세요? 보이시는 분들은 다이아몬드 갑니다.
안 보이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이 탄탄대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발리 가족여행을 갔다 오는데 이게 제가 이제 발리 가족여행을 갈 때쯤에 정말 미친 듯이 사업을 하다 보니깐요. 파트너가 제가 GP쯤 됐을 때 한 2-3명 정도가 나왔고요. 플래티늄 정도 됐을 때 한 6명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됐을 때 제가 그렇게 집착하던 10명의 파트너가 나왔거든요. 10명의 홈미팅을 해야 되니까 10명의 파트너들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그다음 회계연도에 사파이어를 도전을 하고 있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 파트너가 1명이 GP, 1명이 S, 2명이 SP였어요. 그래서 난 이제 사파이어 가겠다. 역시 성공자들은 이렇게 커. 막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옆에 보시면요. 실제로 리얼리틱한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죠. 제가 발리 가족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파트너들이 힘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분들도 계셨지만 제가 그때 너무 미성숙해서 저랑 같이 약속한 친구들이 계획 목표를 외치고 했었던 친구들이요. 힘이 빠지니까 왜 저래? 본인이 하고 싶다면서 내가 도와줬잖아. 그럼 열심히 하셔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파트너가 1년 반 만에 나왔을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줘야지라고 생각했던 저의 초심이 없어지고요. 파트너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영물이래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아무리 포커페이스를 해도요. 다 안 돼요. 그 10명이 한두 명씩 그만두는데요. 그 해에 다 그만뒀어요. 와 진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메이 이제 3년 차. 내가 이렇게 아메이를 정말 3년 동안 열심히 했던 결과가 이건가? 근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제가 한 레그가 12%, 두 번째 레그가 12%, 저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겨우 유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다음 회계연도에도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제 사업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때 인제 막 소비자들 인제 홈미팅에서 이제 막 꼬물꼬물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요때가 제가 8월 달이었어요. 제가 이때 무엇을 결심을 하냐면요. '내가 변화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일을 많이 해 봤던 사람들이 1.0 세대라고 하잖아요. 2.0의 세대로 가는 것은 팀웍을 발휘해야 되는 그 세대래요. 근데 제가 1.0에서 2.0으로 가려면 '변화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변화를 하려고 하니까 '가슴 뛰는 목표가 없으면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1 일자 에메랄드 하면 여기서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월 1 일자 야무지죠 생각도. 네. 그래서 저는 6월 1 일자 에메랄드를 8월 달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스폰서님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파트너 하나도 없고 6월 1 일자 에메랄드를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바로 다음 달이 이제 회계연도 시작입니다. 어떤 스폰서가 이게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스폰서님도 "이내야 할 수 있는 목표를 도전하자. 우리 여행을 도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요 스폰서님. 저 그러면 아메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에메랄드 될 수 있는 방법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미친 듯이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진짜 쉽진 않았는데요. 목표에 집중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럼 아메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게임으로 따졌을 때 게임 그 로드맵 그 로드맵이 아니고 그 뭐지? 그 게임 잘하는 방법 그 뭐지? 유튜브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방법. 게임 잘하는 방법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 방법을 잘 알면 되겠더라고요. 아메이는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내 마트를 잘 만들어서 내가 내 마트를 보고 이 친구들이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하면 내가 무료로 판권을 줄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스템에 완전 밀착이 돼야 되겠다. 시스템으로 정말 똘똘 무장이 되면 이 파트너들이 그대로 나를 닮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를 아예 시스템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어요. 나는 6월 1 일자 에메랄드 무조건 간다.
그래서 처음으로 스폰서님한테 1년치를 상담받는 방법을 배웠어요. 저는 이때까지 3개월밖에 못 해봤거든요. 근데 에메랄드를 가려고 하니까 산을 올라가려면 산이 크면 클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더 단단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를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시스템에 순복을 했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아메이 게스트를 다니면요. 거의 에메랄드 때까지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요. 에메랄드 때까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정말 사실은 좀 잘 풀렸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주머니. 정말 힘든 주머니들을 힘든 걸 많이 뽑아 먹을수록 내가 즐거움만 행복함만 많이 남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와, 근데 진짜 아메이가 정확하더라고요. 저는 아메이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10대 때는 몰랐어요. 친구들이 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다니고 다 똑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혀 몰랐어요. 근데 20대가 되니까요. 부모님이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인생이 결정나는 것 같은 거예요.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누구나 3%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다이아몬드까지 가려면요. 지름길이 없이 누구나 똑같은 대가지불을 해야 된다는 게 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아메이 너무 잘해보고 싶어가지고요. 소비자들한테 상처 안 받는 법, 그리고 파트너들한테 상처 안 받고 후원하는 법, 이런 거를요 되게 많이 여쭤보고 했었는데요. 똑같아요. 지름길이 없이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지만 아메이는 내가 원하는 결과,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에메랄드 도전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석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도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려면은 당연히 그만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담담했어요. 이미 대가 지불을 각오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너 오는구나. 그래 이 정도는 와야 수석 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메랄드 도전할 때 아이가 5살이었어요. 근데 맡길 데가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전국 팔도의 파트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오늘은 부산, 오늘은 삼척, 오늘은 청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간절하니까 베이비시터도 너무 좋은 분을 구하게 돼서요. 정말 마음껏 사업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나와서요. 해가 지기 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하루는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진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안 되면 진짜 이거 한국 아메이 사기다. 진짜 이렇게까지 하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3월 1일자 사파이어가 되고요. 6월 1일자 에메랄드가 되고 파운더 사파이어는 덤으로 갔습니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제가 에메랄드 때가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요. 고생한 만큼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파트너가 30명이 되더라고요. 저는 목표를 세웠었거든요. 에메랄드 때 30명, 다이아몬드 때 60명, 수석 때 100명. 저는 그 숫자를 완벽하게 지켜갔습니다. 수석은 120명. 축하해주러 온 친구들이 120명. 저는 이 숫자에 엄청 집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게 외적인 변화도 많이 했습니다. 거울을 보고 섰는데요. 누가 이 모습을 보고 프랜차이즈 사장님이라고 얘기하겠나. 누가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이 흔들리는 마음을 보고 누가 나를 보고 따라오겠나. 변화하자.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이때가 제가 SP 때. 이때는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예쁜 사진 올린 거고요. 에메랄드 때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봐라 뉴트릴라이트다 이러면서 제가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얼굴이 하나도 처지지 않고 물론 화장품도 굉장히 열심히 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디 프로필도 찍어보고 이거 바디 프로필 제가 코로나 때 찍었거든요. 이거 보고 바디 프로필 반을 운영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4차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디 프로필 찍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들 그 유교거린 언니들을 제가 많이 벗겼죠. 네. 그리고 제 피부예요. 저 지금 피부 좋아 보이시나요? 네, 제가 오늘 저기 일찍 일어나가지고 조금 저 상태가 좀 그렇긴 한데
제가 화농성 여드름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피부나 관리해." 진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어딜 가서 아티스트를 얘기를 하겠니? 야 네 거 보면 안 쓰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피부 관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메랄드 때부터 포틴 나이트를 쓰기 시작해서 네 피부가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죠. 그리고 예전에는요 30대 지나고 나니까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포틴 나이트 쓰고 나니까 이제 셀카에 자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화장품 매출이 굉장히 높아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느낀 거는요. 내가 아메이 모델이고 내가 나 혼자 아메이 인플루언서고 내가 아메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어투와 어떤 모습으로 다니는 게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번에도 트렌드 코리아에 보니까 디토 소비 나오잖아요. 디토 소비도요. 나도 이거잖아요. 너도 써서 이렇게 됐어? 나도 이렇게 될래." 이렇게. 네.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제가 사람을 한번 왕창 잃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비자는 약간 분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사람이 아직 덜 돼 가지고 미성숙해서 이 사람은 소비자감, 이 사람은 사업자감 약간 이렇게 좀 분리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아메이가 결국은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고 사업자가 소비자가 되고 이러는 건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건 사업자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많이 대접을 했고요. 제가 원래 밥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 파트너들이요. 저희 집에서 밥을 안 먹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지금 파트너들이 급하게 온다고 해도요. 20인분 금방 차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에메랄드 갈 때요. 밥을 진짜 많이 차렸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갈 때도요. 밥을 많이 차려서 이제는 파트너들이 메뉴를 자기들이 먹고 싶은 메뉴 있으면 재료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것도 분업화가 되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다 못하니까 파트너들이 미리 누가 먼저 와서 재료 손질하고 설거지는 누가 할 것이며 그래서 저희 집이 완전 오픈하우스가 돼서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원래 밥을 먹여야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대잖아요. 그래서 목구멍을 많이 열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진짜 못했었던 건데요. 방금 지효셉 대표님 왔다 가셨잖아요. 개인 맞춤형 유산균. 개인 맞춤형 리더가 돼야 되겠다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사람을 많이 담고 싶은데 내가 에메랄드에서 다이아몬드를 가려면 사람을 많이 담아야 되잖아요. 다이아몬드에서 그 수석 다이아몬드를 가려면 사람을 많이 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참 다 개인의 개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맞고 이 사람은 나한테 안 맞고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맞출 수 있는 리더가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그때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공부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MBTI도 달달달달 깨고 있고 DISC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것도 소비자들한테 한번 적용도 해보고 요렇게 하면 싫어하는구나. 요렇게 하면 언니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트너들과 이제 점점 우정을 쌓게 됐죠. 그래서 저는 제 꿈이 뭐였냐면요. 6명의 파트너들이 이렇게 플래티늄이 되면요. 이 친구들하고 여행 가야지. 여행 가서 빨주노초 파남보 옷 입고 사진 찍어야지. 이런 꿈도 막 야무지게 꿨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근데 너무 감사하게 6 레그가 다 부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부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부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물론 부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빠 사자라고 해서 아빠 사진 찍자라는 걸 했었어요. 홈미팅인데요. 밖에서 하는 소품 미팅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사진을 못 찍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 신랑이 사진 잘 찍잖아요. 그래서 아빠들이랑 다 같이 소풍하는 데서 사진 찍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아빠들은 사진 찍어야 되니까 애 봐야 되죠. 그럼 엄마들 뭐 해요? 우리끼리 놀이기구 타고 그러면서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요. 굉장히 적중을 해서요. 지금은 저희가 다 부부 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 밑에 뎁스 파트너들까지도 다 부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족이 거의 같이 사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또 여성의 부족한 부분을 남성이 채워주고
남성의 부족한 부분을 여성이 채워주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인데요. 이 엘리멘탈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여기 보시면은 물이랑 불이랑 나중에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서로 다르지만 같이 힘을 합치니까 정말 좋은 시너지들도 나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제가 진짜 많이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어치브에 또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치브에서 내가 이 수석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갔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파트너 한 명 한 명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줬더니 이 꿈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더니 이 사람들이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의 핀이 돼서 내가 결국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었구나. 아메이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맞아요. 내가 본사가 잘 돼서 내가 본사가 시스템이 돼서 시스템에 잘 조인한 다음에 이 친구들을요. 잘 시스템에 조인할 수 있도록 내가 연결자 역할을 잘하고 내가 그 친구들이 힘든 부분이 있으면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줄 수 있으면 채워주고 그 친구들이 또 잘하는 분야가 각자 장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잘하는 분야는 내가 자랑 더 많이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하게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막 다이아몬드 됐을 때 리더들하고 같이 제주도 가서 사진 찍었어요. 이것도 사진 찍는다고 새벽에 4시에 가가지고 한숨 자고 그 다음날 밤 9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박 2일인데 2박 3일 같은 1박 2일? 그러면서 우리가 한 명당 13만 원씩 썼어요. 엄청 싸게 했죠. 막 돈이 없으니까 우리도 막 처음에 막 엄청 부자로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올망졸망하게 됐고요. 여기 옆에는 제가 재작년 때 우리 플래티늄 리더님들이랑 같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품 미팅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이 아메이가 아닌 밖에 자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리더님들도 한번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파트너들과 리더십 여행이 아닌 다른 소풍 여행에서 이렇게 같이 또 이런 추억을 쌓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추억이 쌓이잖아요. 아메이 못 그만둔다? 제가 아메이 못 그만두게 하려고 지금 족쇄 채우는 거예요. 저 계속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에서 저 사진에 남았으니 어떻게 그만두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건 아까 말씀드렸고 아메이는 이렇게 내가 해보고 붕어빵처럼 복제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도 웃으면서 도전을 했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인정식도 받았고 또 수석 다이아몬드도 아까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트너의 꿈에 더 집중과 몰입을 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아메이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 성숙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성장할 때는요. 진짜 앞뒤 보지도 않고 경주마처럼 스폰서님이 시키는 대로만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달리면서도 스폰서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세대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님께 저도 맞추려고 노력했고 스폰서님도 저를 맞춰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내 파트너들하고도 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파트너들하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의견이 좀 잘 안 맞다 보니까 막 진짜 엄청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한 분 지금 에메랄드신데 한 분 파트너님이랑 엄청 다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메이 그만둘 거야? 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난 너 없어도 아메이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이혼할 거 아니면 다시 열심히 해 이러면서 끊었어요. 그리고 올해 지중해 크루즈를 도전하십니다. 네. 저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점점 성숙의 시간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수석 다이아몬드 성취가 이번에 너무 귀했던 게 뭐냐면요. 저는 한 번도 FC에 대한 꿈을 꿔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FC 분들이 안쓰럽게도 생각됐어요. 저 큰 그룹을 다 끌고 가셔야 되니 얼마나 어깨가 무거우실까. 물론 그만큼 인정과 보상은 너무 좋지만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하겠다. 그릇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내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핀이 되고 나서요. 5년 안에 FC를 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석 다이아몬드 성취가
나한테는 지나가는 빈.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무장하고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때 제 등 보셨어요? 저거 하려고 다이어트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다이아몬드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드레스 입어갖고 그때 막 좀 울룩불룩 장난 아니었거든요. 사진 보니까 막 등 다 튀어나오고 막 창피하더라고. 그래서 수석 때는 한번 입어봤다고. 네, 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자가 아니라 현역 선수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사업을 달리고 있는 리더고요. 이제 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리더님들 아메이 왜 하시려고 하세요? 지금 다들 경기가 어렵다. 지금 뭐 다들 제가 작년 1월 달이랑 올해 1월 달은요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작년 1월 달에는 막 이랬는데 올해는 뭔가 연말 같은 느낌?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수석이기 이전에 저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분위기를 좀 타는 사람이라 나 왜 이렇게 열정이 안 생기지? 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가는 게 꿈입니다. 내가 왜 아메이를 시작했지? 내가 왜 아메이를 하려고 했었지? 저는 이 사진으로 버텨요. 이건요, 제가 2017년 8월 31일 제가 에메랄드 마무리하는 그 해에 저희 딸이랑 마감하는 그 연을 아예 마감하는 날이잖아요. 이때 저희 아이랑 롯데월드 개장할 때 들어가서요, 폐장할 때 나올 때 사진이에요. 진짜 뉴트리 베이비라 잘 뛰어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딸한테 사진 찍으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유나야,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야. 엄마가 너한테 가난해질래야 가난해질 수 없는 핀을 너한테 선물하는 날이야. 엄마는 아메이를 너 때문에 시작했어. 엄마는 20대 때 너무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저는 25살에 공황장애도 왔었거든요. 근데 너한테는 절대 죽어도 저거 물려주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엄마는 아메이를 했어. 근데 너도 이까지 버텨줘서 너무 고마워. 저희 아이도 대가집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4살 때부터 아이들 봤어요. 홈미팅 하면요 소리가 들려요. 야! 너 나트랑 안 갈 거야? 너 지금 울고 나가면 니네 엄마가 사업을 못 한다고? 막 이래요. 얘 다이아몬드 자녀 될 자격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희 아이가 4학년 때까지 동생들을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동일 수밖에 없어요. 애가 동생 절대 싫다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가 왜 아메를 시작했지? 내가 죽기보다 정말 싫었던 게 뭐지? 난 절대 아이한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리더님들, 아메이 하나만 잘하면요, 모든 걸 가지실 수 있어요. 그냥 지금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매일 제자리를 계속 그 자리를 계속 내가 지켜내고 걸어가는 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아메이가 저를 기다려줘서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준 아메이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리더님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네, 우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시 1월 달부터 오늘 멋진 세미나 하셨으니까 1월부터 멋진 꿈을 가지고 함께 정진해서 우리 지중해 크루즈에서 그리고 A70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